안녕하세요. 심야에 책 읽어주는 그림 그리는 노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봤던 책을 이어서 보려고 해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진경 님이 쓴 철학과 굴뚝청소부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는 초기 대륙의 이성주의 철학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다룬 1부와 2부를 보았었고요. 오늘은 3부하고 4부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독일의 고전 철학에 대해 다루면서 근대 철학의 재건과 발전이라는 부제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철학자로는 칸트와 피에테, 헤겔을 중심으로 나오고요. 4부는 근대 철학의 해체로 막스, 프로이트, 니체에 대해 나오는데 저는 철학자도 좀 편식하는 편이라서 칸트와 프로이트가 눈이 많이 가고 니체는 잠시 머물다간 정도의 흐름으로 읽었습니다. 그럼 3부의 칸트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부터 봐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전의 철학에서 주체라고 표현하던 것을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요. 순서대로 얘기해 보자면 순수이성 비판, 실천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다음 책으로 판단력 비판을 읽어보려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술과 관련된 게 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들어서. 근데 잠시 좌절한 상태입니다. 책을 보러 갔는데요. 책이 벽돌처럼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시 도전하게 되면 어설프게나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칸트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 타당한 윤리 원칙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는 너는 언제나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 원리로서 타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명시했다고 하네요. 즉,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너의 의지가 법으로 제정되어도 좋을 만큼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것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보편적이란 말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칸트는 보편적인 선이란 말을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법적인 보편적 형식을 취한 규칙을 선악의 잣대로 삼아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에 정한 바를 선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래요. 보편적 선을 칸트는 자유의 개념으로도 다시 정의해 주었는데요. 행동의 자유란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인즉슨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란 뜻입니다. 칸트는 이런 것에 따라 사는 것만이 선이며 올바른 윤리적 삶이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율성과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하라는 것과 같은 개념임이 나오네요. 의무와 자유의 연결고리가 이때부터 나오는 건가 봐요. 그 외에 선언적 감성 형식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책에서 이것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과학과 철학의 교묘한 지점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변증법을 이야기했던 해겔 부분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지식과 다르기에 대상, 지식, 관계의 외부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 자체가 의식 내부에 있는 거라면 대상과 개념의 일치로 정의되는 진리 또한 의식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도 개념도 모두 의식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요컨대 진리는 지식의 외부에 있지만 의식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 내부에 지식과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는 내부에 진리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으로 지식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 시대의 진리이고 의식의 발전에 따라 진리의 기준이 되었던 지식 자체도 의식이 스스로 검사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시대의 진리라는 말이 마음에 콕 와닿았습니다. 칸트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어떤 신성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닿지 못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에 반해 해겔은 시대에 따른 진리라고 해서 좀 더 인간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로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프로이트와 니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로이트? 조금 낯서신가요? 사실 프로이트는 철학자라고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저자가 신기하게 쓰셨네 요? 라고 했는데요. 저자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근대 철학의 해체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를 챕터를 넣었다고 하네요. 자,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근대 철학의 기초였던 주체 철학을 전체를 해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의식이란 정신 안에 있지만 의식되지 않는 영역이며 전혀 의식되지 않은 채 판단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무의식의 개념을 성욕과 연관시키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욕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억압되고 감추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컴플렉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지고 싶다는 억압되지만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와 달리의 성욕이 분출된 작품들이 도판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필 이 부분을 전철에서 읽고 있어서 순간 혼자 당황을 했던 기억이 문득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집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니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니체의 문제 설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체의 질문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철학을 요약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니체는 힘과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함으로써 주어진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외에 니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려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자명한 것이나 확실한 것, 절대 이성 등은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자명한 것이란 말이 성립되는지 그게 있는 건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따라서 자명한 것이란 말이 결코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명하지 않은 말로서 어떻게 자명한 것에 도달하겠냐는 겁니다. 즉, 확실하지 않은 말로 확실한 것에 어떻게 도달하겠냐는 것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말로 이루어진 절대 이성이 과연 절대적이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사물 자체에 대해 이미 말하고 있으면서 사물 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듯이 말입니다. 데카르트와 칸트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주장이 자명하고 확실하다는 주장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당신 주장은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거부하고 반박하려 하는 거겠죠. 혹은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데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지식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상이야말로 심지어 아직 자명한 데 이르지 못했다 해도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다른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겠죠. 이런 걸 니체는 진리의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니체 부분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5부와 6부를 다음 편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걸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여서 책 한 권을 제가 통째로 막 얘기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자면 5장에서는 언어학과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면 매우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이 대표적으로 나오니까요. 6장에서는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나오는 철학자들 중에서 라칸과 포코, 들레즈
등의 철학자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자들의 흥미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뒷부분들은 시크릿으로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처음부터 철학책이라 어리둥절 하시면서 두 번째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천천히 함께 호흡하면서 들으시니 좋지 않으셨나요? 다음번에는 어떤 책을 읽고 들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아직 저도 못 정한 터라 예고 같은 건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미리 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